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이 4월 18일입니다.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고 하죠. 700 며칠,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해 죄송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영업을 못하시고 시간 제한으로 인해 고통받으셨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먼저 노고를 치워드리면서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전세 물량 감소의 의미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깊은 통찰력을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 시작이겠죠. 일상이 이제 돌아가는 게. 예, 지금 이제 뭐 대선 끝난 지도 한 40일 가까이 지나고, 뭐 코로나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부동산 시장도 이제 인수위 쪽에서, 이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뭐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은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뭐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인 걸로 보이는데, 현재 주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뭐 이 투자자 이런 게 아니고 전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의 완벽한 실수요 시장이고 지금 투자자들이 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8월 갱신 청구권 행사 못하는 시기가 오면은 사실 뭐 하반기부터 전세가 크게 오르느냐 아니면 전세가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매매 시장도 좌우가 될 거예요. 예. 또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풀려 있기 때문에 뭐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안 나올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전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의 결정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의 흐름을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매체를 오늘 검색을 쭉 요 근래 들어가 해보니까 딱 이것도 역시 프레임이 딱 두 개로 나눠 있더라고요. 이거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 물량 감소로 프레임을 잡는 한 축이 있고, 한 축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 자꾸 프레임을 그렇게 씌운다라고 또 프레임을 씌우는 축이 있고, 그런데 곽 대표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양쪽의 논리는 다 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이제 갱신 청구권 행사를 못 한다고 했을 때 그 갱신 청구권 행사를 못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밀려 나오면 그 밀려 나온 자리가 있잖아요. 또. 그 자리에는 누군가 또 전세를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해쳤다가 다시 모이는 과정일 뿐이지 결국 총량으로는 별 변동이 없으니까 뭐 갱신 청구권 행사 못한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오르기 힘들다는 논리도 사실 가능해요. 예. 또 그게 아니고 뭐 총량이 갑자기 늘거나 줄지는 않지만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눌러 앉았던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해쳐 모여 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정 어떤 지역으로 몰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학군지라든가 뭐 교통이 좋은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몰리면서 그런 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그 여파로 다른 전세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한번 충격이 딱 주어졌을 때 그 파장이 정리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 굉장히 입주 물량이 줄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난이 점점 더 심화되지 않고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약간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지금 이제 전세 뭐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서는 기존 아파트가 있고 신규 아파트가 있죠. 예. 또 아파트를 벗어나면은 뭐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다세대나 오피스텔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안에서 보더라도 신규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계속 누적돼 왔었거든요. 작년 말이 입주가 좀 예. 많았습니다. 그 물량들이 지금 거의 4개월, 5개월 되고 있는데도 입주한 지 소화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에 한 달여 동안에 상당히 신규 아파트들이 물량이 감소한 거예요. 그것도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예. 지금 이제 통계에 의해서도 보면은 전체 아파트에서도 3구 대선 이후에 지금 한 달 정도를 체크해 보면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한 3만 2천 건에서 2만 6천 건 정도로 한 17% 정도가 줄어든 거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3월 중순이라는 때는 전세 이사철이에요. 예. 근데 4월 중순은 실제 이사를 하는 때지 이사 계약을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럼 사실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전세 물량이 늘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소진됐으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물량이 줄고 있고 입주 아파트들은 줄어드는 속도가 평균보다도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례적인 현상이고 아무래도 이런 거는 뭐 전세가 많이 소진돼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뭐 대출이 좀 풀리면서 뭐 퇴거 자금 대출이라든가 잔금 대출 또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이제 내보내고 뭐 비워놨다든가 이런 물량이 더 현재로서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었는데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또 입주 아파트의 물량이 줄어들면 그 다음 단계는 기존 아파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존 아파트가 물량이 줄어들면 그 다음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뭐 이런 순서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전세가 오르다 보면은 전세를 뭐 물량이 없으면 못 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5월 말까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또 종부세 회피성 매물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급매도 나오고 매매 시장은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6월 이후에는 뭐 종부세 부과가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매매 물건은 좀 줄어들고 그때쯤 되면 아마 올해는 좀 이사철이 빠를 것 같기는 해요. 평년 같으면 6월까지도 전세 수요가 잘 안 움직이는데 올해는 8월 달 갱신 청구권 만료를 앞둔 그 분들이 지금 갭이 크잖아요. 5%만 올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불안해서 좀 빨리 한 5월경부터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장 6월 정도만 돼도 전세 품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곽 대표님께서는 많은 통계와 많은 실전을 경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2020년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 나온 이후에 이제 2년 1+1 써서 이제 그 기간 플러스 2년으로 했을 때 5%밖에 못 올렸었잖아요. 아니죠. 이제 2+2로 해서 2020년 8월 1일 이후에 전세 만기가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죠. 2년을 더 살 수 있는 5% 갱신권을 그러니까 쓴 거죠. 5%를 쓴 건데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면 한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지금 2년 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까요? 시장의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워낙 편차가 심하니까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아마 대부분이 그냥 느낌으로서는
한 뭐 지금 5% 갱신한 분과 실제 네. 현재 시세와의 괴리는 한 20에서 25%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싶어요. 그런 이중 가격이 현상이 심화되는 예, 그 예. 기간이었던. 그래프를 보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오늘 전세 물량 감소의 의미는 곽 대표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전세 물량이 전반적으로 비수기에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특히 이제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지난 작년 8월 이후에 이 대출 규제에 의해서 좀 비정상적으로 눌려 있던 전세 시장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 이것들이 갱신 청구권하고 하필 맞물려 있고 그렇죠. 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6월 이후의 시점에 전세 또는 매매의 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눌려 있던 것들이 한번 분출되는 그런 지금은 조용하지만은 지금 전세 매물이 비수기에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런 이제 분출기를 향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신호로서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 이제 뭐 종부세 과세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났을 때 전세의 그 텐션이 좀 억눌리고 있다 이렇게. 예, 그런 게 이제 비수기에는 원래 늘어나야 될 전세 물량이 비수기에 감소하고 있다는 게 안 내놓는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갈아타기 한 분들의 자리를 안 내놓고 그냥 공석으로 놔뒀다가 8월 이후에 이제 전세를 놓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밀려 나오면은 그렇죠. 이제 밀려 나온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을 찾아갈 때까지 이제 그렇잖아요. 모든 전세도 선호하는 전세가 있고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전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선호하는 지역부터 먼저 채워지겠죠. 지난 2년간은 나오는 물량 자체가 워낙 전세 나오는 물량이 없었고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도 적었기 때문에 예. 그 신규 입주 단지로 가서 거기서도 해결을 못하니까 지난 2년이 아니고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세가 눌려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비수기이지만은 빠른 속도로 정말 일주일이 다르게 지금 전세 물량이 줄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5월 달에 확연하게 뭐가 드러나지는 않겠지만은 6월 이후에 어떤 전세 물량 품귀 현상의 신호탄, 뭐 시그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신규 아파트 전세 물량이 적체돼 있던 거는 선호 지역이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그 선호 지역의 물량이 이때까지는 소진이 안 됐는데 최근에 대선 이후 상고 대선 이후에 빠르게 평균보다 빠른 속도 소진이 되고 있고 그 속도가 그런데 신규 입주 단지가 꼭 선호 지역인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겠죠. 그게 이제 대출 때문에 잔금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 입주 단지들이 전세가 평상시에 비해서 2배씩 많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대출 문제였군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줄어들고 있던 게 대출이 풀리면서. 대출이 그러니까 모든 원흉이라는 단어가 또 잘못됐다 표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대출이 항상 문제가 되는군요. 예, 예. 전세 물량 감소의 의미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 곽 대표님이 느끼시는 거는 저희가 예전에 이 방송에 썼던 그 제목처럼 폭풍 전야의 고요 뭐 이런 것처럼 6월 이후에 급격한 전세가의 상승을 앞둔 고요라고 이렇게 그 예, 그렇게 봐도 한줄평으로 되죠. 하신 거죠. 예,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럼 우리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전세를 얻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얻을 분들은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7월 이후로 8월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세 품귀 현상은 더 심화될 그렇겠죠.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세를 얻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또 뭐 지금 임대사업자 지금 강제 말소된 물량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5월 말까지는 이제 매매 물량이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막 줄고 있는데 사실 매매는 물량이 늘고 있어요. 평균 뭐 강남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예, 예. 강남은 뭐 여러 가지 허가제니 뭐니 해가지고 매물이 더 나올 수 없도록
또 뭐 하나 팔고 나면 2년 거주 더 해야 되니까 강남 맞아요.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강남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은 또 뭐 내년 상반기 3, 4월쯤 되면 강남도 막 금매가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특정 지역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 금매가 있으니까 아직 매수자 입장에서. 예, 매수자 입장에서. 근데 우리 둔촌주공에서 보셨지만은 지금 둔촌주공 일반 분양을 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려와 목을 메고 희망 기다려왔습니까? 고문이죠. 희망 고문 예. 정말. 그런데 둔촌주공조차도 그냥 민간 사업인데도 지금 스톱이 됐잖아요. 예.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예.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에 저런 이제 뭐 공사 중단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 대기자가 한 15만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또 일부는 매수로 돌았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자꾸 이 제도의 변화, 뭐 정부에서 뭘 해주겠지 이런 걸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제 상승장도 상당히 진행됐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간은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봐요. 특히 지금 가장 피해자가 무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새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이니까 일단 그걸 보고 움직이려고 하시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규제를 크게 풀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5월 말 뭐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선택이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은 대책이 나온 것이 리스크했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험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기다리는 게 한 15만에서 20만 추산이 그 정도 됐었죠. 그거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나머지 분은 또 전세를 사셨던 것처럼 지금 둔촌주공 포함해서 정비사업장이 완화된다고 시그널을 주지만 내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일례로 H건설 아니 뭐 얘기해도 됐죠. 신문에 나온 거 현대건설에 골재 그러니까 납품하는 분들이 20% 일괄 상승 안 해주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가장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현대건설이었답니다. 그래서 전국의 현대건설 사업장의 자재 납품을 다 보이콧할 정도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 계속 제 피부에 와 닿고 저희 느낌적으로 와 닿고 맞아가고 있는 그런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우리 하여튼 무주택자들 1주택을 위한 분들은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세 물량 감소의 의미란 주제를 잡았지만 뭐 수요, 공급, 수급 문제 전반적인 또 여러분들께 깊은 부동산의 정보, 인사이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